평소와 다를 것 없이 평범했던 하루. 그러나 그날 밤 일은 이정민 씨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해 담배를 피우려 건물 입구로 내려온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 이제 담배를 딱 피라는데 밑에 시름소리가 나서 내려가고 정체 모를 신음소리를 따라 지하 단란 주점으로 내려간 이 씨. 주점에 들어선 순간 그가 본 건 끔찍하고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주점 주인과 또 한 명의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겁니다. 급히 신고를 했지만 두 여성은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01년도 울산의 한 단란 주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피해자는 2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네. 한 명은 이제 단란 주점 주인이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2명의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간이 기껏 30분밖에 안 됐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1년 7월 4일 새벽 1시에 50대 중년 남성 4명이 사건 현장인 단란 주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술을 마신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 새벽 1시 30분쯤에 20, 30대 손님 3명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새벽 1시 50분쯤 먼저 들어왔던 50대 남성 4명은 술값을 계산한 후 단란 주점에서 나갔고요. 이들이 나가는 모습을 같은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 씨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새벽 2시 17분부터 21분까지 여직원 최 씨가 지인과 한 4분가량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새벽 2시 50분경 단란주점이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이 씨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이상한 신음소리를 듣죠. 그 소리는 바로 지하 1층에 있던 단란주점에서 들려오던 소리였는데 소리를 따라서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두 여성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이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수님? 글쎄 말이에요. 지금 현장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바닥은 아주 엉망진창이었고요. 유혈이 낭자한 그런 현장이었고 단란 주점에 이제 주인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는 종업원 최 씨는 2층에 중국집 주인이 내려갔을 때만 해도 아직은 호흡이 붙어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둘의 사인이 어떤 건가요? 결국은 이제 얘기에 의한 이제 사망인데요. 네. 주점 업주였던 김 씨는 5군데의 흉기에 찔린 자창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는 여 종업원 최 씨는 4군데의 흉기에 찔린 자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이제 특이한 점은 이게 얘기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 보자면 2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외날, 다른 한 가지는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이제 칼에 의해서 결국 이 자창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장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의 상처가 되려면 이게 사실은 톱날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베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흉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방금 여러 흉기를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범인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상대를 이제 제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아주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둔기도 사용이 됐거든요. 보통 보면 둔기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빠른 이제 시간 안에 제압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제 여직원 최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시간대가 이제 생존 반응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게 몇 시였느냐? 새벽 2시 21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50분에 이들을 발견을 하기까지 기껏해야 30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대에 지금 이제 이 두 여인이 둔기와 칼도 이제 2종류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칼들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 5번, 다른 한 사람 4번이 찔려서 결국은 사망했다. 예. 과연 30분 동안 한 사람이 이런 현장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의문이 됐던 거죠. 이
울산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더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울산은 중공업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흥을 했기 때문에 술집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은 뭐 방석집, 옛날에 방석집이라고 있었잖아요. 여성들이 나오는 이제 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이제 집과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그 단란 주점들이 매우 밀집된 어떤 특정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품을 노린 이제 범인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집에 있는 뭐 금고를 노리고 침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이제 지역이었다는 거고요. 네. 이 당시에 카운터에 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진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게 지금 업주가 돌아가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주머니 속에 현금이 자그마치 136만 원이나 있었는데 그 주머니를 뒤질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금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피해자가 여성 둘이란 말이에요. 혹시 성범죄 쪽으로 좀 의심해 볼 만한 정황 같은 건 없었나요? 그 당시에도 그런 방향의 수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직원의 청바지 허리띠가 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지를 벗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또는 뭐 바지를 벗겼다가 다시 입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능성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성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서 이제 부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체내에 있는 물질들에서 정액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액이 3일밖에는 보존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여직원이 워낙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하다 보니까 내장이 파열되면서 혈액이 정액들과 마구 섞여가지고 사실은 정액의 주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허리띠가 풀어져 있고 그리고는 신발이 벗겨졌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여직원을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했거나 이랬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실 때 컵에 입술을 안 대고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범인들이 통째로 자신들의 테이블을 들고 도망치지 않는 이상 현장의 증거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해서는 이제 그 범인이 마셨던 컵 하나만 좀 수거를 해서 지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미스테리하게도요. 이런 증거들이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아있는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넓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정말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걸까?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살해 흉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출동해 주점홀 한가운데 있던 기둥과 테이블에서 지문을 채취했는데요. 그러나 모두 혐의가 없는 사람들 것뿐. 이상하게도 홀 테이블을 제외하고 손님이 있던 나머지 테이블에서는 단 한 개의 지문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자신들의 흔적을 숨긴 범인들. 그런데 주점 입구 아래쪽 계단에서 2방울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붉고 선명한 혈흔. 이 혈흔의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 시의 손상을 만약에 이거를 맨손인으로 했다 또는 감갑을 끼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저희가 영상에 나왔던 범인들에 대한 단서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맥주컵, 맥주병 이런 곳에서는 하나도 지문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은 어떤 설명이었느냐 확보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답은. 그런데 이유가 뭐냐. 당시에는 2001년도 7월 달이다 보니까 울산이 무지하게 더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술도 그리고는 술잔도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병하고 술잔을 꺼내놓으니까 겉에 이제 성에가 마구 생기면서 물이 줄줄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범인의 지문이 그래서 훼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당시에는 해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그 사건 현장과 주변에 있던 혈흔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에 날이 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에게도 손에 그 공격흔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을 다쳤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증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단에 혈흔이 똑 떨어진 형태로 동그랗게 남아있는 혈흔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다시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조그맣게 떨어진 핏방울까지 포함해서 한 10방울 정도의 핏자국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핏자국의 주인은 아마도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피해자는 그 계단을 올라올 수 없었잖아요. 이미 이제 사망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계단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나간 사람은 범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증거인 혈흔을 통해서 이제 DNA나 뭐 혈액형이나 이런 거를 다 밝혀냈겠네요. 혈액형은 당시에 확인을 하기는 했어요. AB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금고가 열려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금고 주변에서는 혈흔이 발견이 안 됩니다. 손이 만약에 공격흔으로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금고를 열면 피가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고를 연 사람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적어도 2사람 이상이 가담한 범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유력하게 떠오른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단란주점 사장이었던 분의 동거남을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수사를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거남이 주점의 주인을 시도 때도 없이 폭행을 해가지고 고막이 터질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이제 지인들이 다 진술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주점 주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뭐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집에서 쫓아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한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던 동거남은 사건 당시에 알리바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알리바이가 없었으면 아마 이 사람이 거의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동기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이제 알리바이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집 사장이 아까 단란주점 전화로 경찰에다가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단란주점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2층 중국집 사장이 단란주점에 내려가 있었으니까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그 동거남이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동거녀가 집에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고서는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서부터 단란주점까지는 한 20분 정도 거리가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직후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아까 이제 30분 후에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분 동안 뛰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또 20분 동안 뛰어와서 아닌 척하고 단란주점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40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30분 동안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웨이가 20분이고 돌아오는 길이 20분이면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동거남은 AB형이 일단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혈액형이. 사실 저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혹시 동거남이 업주 김 씨를 청부 살해한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필 살해된 시간에 전화를 했고 또 그 전화한 목적이 동거남이 계획한 살인이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전화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떤가요? 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만약에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뭐 청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아내가 혼자 됐을 때를 노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일하던 여종업원까지 있는 그 시간대를 노려가지고 2명을 살해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가 좀 진행이 되지 않자 경찰은 이 사람을 용의손상에 오릅니다. 바로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였던 2층 중국집 사장 이 씨였습니다. 왜?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씨가 이제 경찰에 진술한 게 조금씩 번복되는 것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에게 중국집에서 지금 배달을 하는 우리 직원들은 좀 조사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장 감쌌던 배달원이 평소에 이 해당 주점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용의 손상이 올랐으면 경찰도 중국집 사장 이 씨를 조사를 했겠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가 반복되니까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던 걸로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직원들을 데려다가 배달원들도 전부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중국집인데 배달로 영업을 하는데 배달원들이 전부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영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도 AB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 네.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더군다나 중국집 영업도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울산을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범인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 도대체 범인은 누군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돈을 노리고 두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숨어버린 범인. 여전히 용의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반에 주점에 왔던 3명의 남자.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그들이 살인자나 목격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사건 현장 인근에서 3명의 남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목격한 건 2층 중국집 사장 이 씨. 그는 건물 입구에서 3명의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본 3명의 남자는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포츠 머리보다는 약간 긴 길이의 머리 모양을, 또 다른 남자는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약간 큰 얼굴이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근에서 또 한 사람이 골목을 뛰어가는 3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을 목격한 것은 근처 주점 여정원. 경찰차가 오기 10분 전 두 사람이 한 명을 따라갔다는 건데요. 3명의 일행은 주점과 반대 방향인 동사무소 골목으로 뛰어갔고, 그 후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목격한 사람은 택시기사였습니다. 새벽 3시경 24시 슈퍼 앞에서 3명을 태운 택시기사. 울산역을 향해 300m 정도 갔을 때쯤 그들은 속이 좋지 않다며 골목 하나를 벗어나기도 전에 택시에서 내렸다는데요. 그는 꽤 많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머리에 얼굴이 넓고 둥근 편인 남자는 다른 지역 말투를 사용했으며 험상궂은 인상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호리호리한 체격이며 그중 한 사람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3명의 남자가 혹시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주점을 빠져나간 마지막 손님들은 아니었을까요? 네,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건 당일 유독 붐볐던 단란주점. 새벽 1시가 되자 손님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게가 한산해질 때쯤 들어왔던 50대 남성 4명, 그리고 새벽 1시 30분쯤 가게에 들어왔다는 20, 30대 남성 3명. 이 손님들이 아마도 이 사건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나 범인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복수의 목격자들이 목격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3인이었고 젊었다라는 거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셋이서 도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라서 상당 부분 신뢰감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50대 남성 4명 한 팀과 20, 30대로 보이는 남성들 3명 한 팀이 있었다. 손님 중에 이런 이제 진술인데 50대 남성 4명은 결제한 기록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결제할 때까지 누가 돈을 받았으니까 살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대 남성 4명은 아마도 뭐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제외를 한다면 20대, 20, 30대 남성 3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들이 도대체 무슨 직업군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범상한 사람들이 주머니에다가 그런 이제 독특한 칼들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칼이 뭐 양날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뭐 군대에서는
어디서나 쓸 법한 이런 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범상한 직장인 20, 30대는 이런 칼을 들고 다닐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이 세 명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명의 남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단란주점 근처에 CCTV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게요. 문제는 CCTV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변마다 있었으면 이들을 우리가 뭐 찾지 못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건 당시에 CCTV가 있기는 있었는데 오. 단란주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전파 사이에 CCTV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전파사는 셔터를 내리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바깥에 영상을 찍힐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네. 아니 이들의 목격한 분이 3명이라면 몽타주 작업이라도 좀 해가지고 이 근처에 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몽타주 작업이라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글쎄 그런 부분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목격자가 제1 목격자는 지금 2층에 있던 담배 피러 내려오셨던 이 씨라는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집 주인분은 이들의 뒷모습만 봤다.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길 건너 있던 또 다른 술집의 여직원은 길 건너 있으니까 잠깐 스치듯이 아까 뭐 3명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뛰어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야밤에 조명도 껌껌한데 뛰어가는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택시 기사가 남아 있는데요. 택시 기사는 뒷좌석에 탄 손님을 힐끗힐끗 이제 보기는 했으나 기억을 정확히는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범인 얼굴에 대한 몽타주를 작성을 못 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이 순간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루머의 루머 시간인데요. 이런 루머가 좀 유력한 루머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네티즌 사이버 수사대들도 이게 맞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인 울산 단란주점 이 살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일명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98년도 6월달 사건이고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단란주점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자들이 단란주점 주인과 그녀의 지인이었던 택시기사, 손님 등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건에는 생존자가 있어가지고 몽타주까지 만들어가지고 수배를 내렸지만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던 미제 사건으로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럼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과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 이 두 사건의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 강남권에서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피신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도 이 사바이 주점 사건은 상당히 좀 범죄력이 진전된 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흉기 등을 몸에 지니고 다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당시에 4명을 거의 뭐 사망이든 심각한 중상이든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기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은 4명을 제압하기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지금 울산에서 일어난 30분 만에 2명을 아주 끔찍하게 살해한 이 사건도 흉기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런 상해의 뭐 어떤 자창을 만들거나 이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과력이 있었을 개연성 이런 것들 따지면 두 사건이 꽤 연관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루머는요. 살해 현장을 떠날 때 범인은 아주 여유롭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건데 아니 CCTV가 그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추정을 해보세요. 두 사람을 제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계단을 3명이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마구 뛰어서 도주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뭐 어쨌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중국집 뭐 주인도 계시고 하니까 완전히 없었던 시간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공격흔에서 남은 혈흔들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치면
아마도 꼬리가 긴 형태로 뛰어나가면은 아마 공중에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혈흔의 형태가 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계단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굉장히 똑바로 서가지고 똑 흘린 것 같이 동그란 모양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아마도 뭔가를 의논을 하면서 뭐 천천히 유유히 계단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범에 의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빗물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되지 않고 똑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자, 원래 이 사건은 2016년 7월 4일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살인 사건들은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이 범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검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제보와 또 경찰의 끊임없는 이런 수사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수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단에 떨어져 있던 그 혈흔 내 DNA 분석을 한 번쯤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화성 연쇄살인도 결국 시효가 다 끝났는데 증거물을 정리하다가 어떤 형사가 증거물 안에 이게 DNA 추출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 증거물을 국가수로 보내면서 결국 이춘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사건도 사실은 그 당시에 추출한 이제 그 혈액형이 다 틀리게 나왔었어요. 그것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혈액 추출, 혈액 속에서 이제 혈액형을 추출하는 방법이 적용됐던 뭐 당시에도 국가수에서 온 리포트들이 지금 기술로 보니까 이게 혈액형이 다 틀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B형을 찾다가 범인을 놓친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그 당시에 AB형을 찾았으면은 범인 안에 AB형이 만약에 잘못 추출된 거면 범인이 있어도 특정을 하기가 불가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부디 그 혈흔, 남아있는 혈흔에서 혹시 지금까지 수거된 범죄자들 또는 이제 재소자들 중에 이제 추출된 그 DNA 데이터베이스에 혹시 매칭이 되는 DNA가 있는지 하는 것들은 한 번쯤 확인을 해주시면 그러면 참 좋겠다. 지금에라도 혹시라도 그 DB 안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그 계단에 있었던 동그란 혈흔에 일치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